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포스코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fx가 있는데 x에 대한 3차식이에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f2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x에다 2 대입하면 4가 나옵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자, 2번 보십시오. 자, 2번 문제는 이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다항식 2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다항식의 1차식의 개수가 자연수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형태로 세 1차식으로 인수분해된다라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그대로 일단 먼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형태 모양이 바로 나오는지. 자, 일단 이 놈을 그대로 인수분해하면 조립제법 쓰시면 되겠죠.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0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곧바로 조립제법 쓰겠습니다. 자, 2 내려오시면 되고요. 1은 2, 3이고요. 3 내려왔더니 마이너스 2 해서 0이 되는 거 아실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분해 다시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2창, 1창의 개수 상수항이니까 2, 1, 1,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리고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상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창의 개수는 자연수, 1창의 개수는 모두 자연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은 정수라고 했죠. 정수 모두 맞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했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대로 식의 모양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주어진 세 1차식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 모두 더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상수는 없어질 거고요. 최종적으로 합은 4x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3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3번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허근이 2 플러스 i, 한 허근이 2 플러스 i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두 수 a, b를 근으로 하고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있고, 그때 해당되는 놈이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c-d를 구하라고 했고요. 단하고 조건이 어떻게 나왔냐면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a, b, c, d는 모두 실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a, b, c, d가 모두 실수인 실계수 2차 방정식이고요. 그 중에서 한 근이 2 플러스 i면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i, 켤레근을 갖게 되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이 얼마냐면 4가 될 거고요. 따라서 해당되는 A 값, 1창의 개수에 해당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두 개를 곱한 값은 얼마냐면 두 개를 곱한 값은 5가 되겠죠. 따라서 B의 값은 5가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5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A의 값과 B의 값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와 B를 두 근으로 하는 또 다른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고요. 얘네들이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죠.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개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 따라서 d는 마이너스 20이 된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a, b, c, d를 모두 구했고요.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c-d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c-d의 값은 요놈에서 요놈을 빼면 되니까 c-d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0을 뺐더니 19가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4번, 5번 문제 두 개가 있는데요. 4번과 5번의 문제풀이가 비슷한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 4번 문제부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은 0이다.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고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다. 그런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를 구하라고 했죠. 루트에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6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11 곱하기 루트의 베타의 4제곱 마이너스 3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6베타의 제곱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9가 얼마냐 이렇게 두 개의 루트 안에 이와 같은 식들이 들어가 있을 때 두 개를 곱한 값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알파이고 하나는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근이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에 x 대신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아실 수 있냐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7은 얼마다? 0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마찬가지로 베타도 똑같은 방식으로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7은 얼마다? 0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우리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조금 정리를 하겠다. 자, 그럼 먼저 밑에 보겠습니다. 자,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6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11을 요 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 이렇게 해봅시다. 알파의 제곱으로 묶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7이라고 쓰면 자, 제곱이 개수가 6이기 때문에 이거 전개를 하면 7알파의 제곱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이걸 다시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7 이렇게 될 텐데 개수를 맞춰 갈게요. 그러면 자, 요놈과 요놈을 전개했더니 됐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7이 되는데 얼마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 11이 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주어진 놈이 마이너스 11이니까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모양으로 우리가 개수의 모양을 어떻게 하고 싶다? 맞춰가고 싶다. 따라서 이 놈은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주어진 놈이 이렇게 식이 변화가 되는데 얘가 얼마인 걸 알죠? 0인 거 안에 얘가 얼마인 거 알죠? 0인 거 압니다. 따라서 주어진 얘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4구나.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베타의 4제곱 마이너스 3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6베타의 제곱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9도 똑같은 방식에 의하면 이번엔 베타의 제곱으로 묶었더니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7이어야 되는데 전개했더니 앞에서와 똑같은 방식이죠. 마이너스에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7이라고 놓고 이제 개수를 맞춰갈 겁니다. 자, 맞춰가자. 계산해서 여기까지 6베타 제곱 만들어졌고요.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7인데 얼마가 됐죠?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니까 요 놈은 얼마구나?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0,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니까 요 놈은 값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값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요 놈과 요 놈에 해당되는 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계산만 하시면 끝나겠네요. 따라서 얘는 2i고요. 얘는 뭐예요? 루트 2i가 되더라. 계산했더니 얼마죠?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되셨죠? 자, 이제 곧바로 5번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은 똑같은 방식에 해당되는 풀이를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이제 같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여기서는 x가 표현 방식이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자,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되는데 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루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루트3이네요. 2-루트3이다.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를 구하래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p 마이너스 q 루트 3이 된다. 되셨죠? 그러면 이 주어진 등식의 좌변을 얘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하자. 그런데 우리는 요 놈으로부터 무엇을 아실 수 있냐면 이거는 x-2는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양변 제곱해 봅시다. 양변 제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3이 되는 걸 아실 수 있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놨더니 앞에서 4번에서 풀었던 방식과
동일한 패턴이 됐네요. 요놈 이용해서 여기 주어진 등식의 좌변을 식을 정리를 해나가자. 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x의 제곱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건데요. 전개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값이 x의 제곱인데 여기 2x 제곱이니까 그죠? 아, 그럼 여기서 x의 제곱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x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개를 해서 최종적인 모양이 1차항이 3x가 나와야 되죠. 아,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4x이기 때문에 플러스 7x가 될 것이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서 풀었던 아이디어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요놈이 0, 얘도 0인 거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없어질 거고요. 따라서 남는 식은 7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x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요놈이었죠? 대입하시면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14 마이너스 7 루트 3 빼기 2가 되더라. 따라서 12 마이너스 7 루트 3이 되는데 그 값이 뭐라고 그랬냐면 p 마이너스 q 루트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p 값은 12가 될 거고요. q 값은 얼마다? 7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고자 하는 놈은 p에서 q를 빼라고 했으니까 p에서 q를 빼시면 그 값은 5, 즉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6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가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가 자, x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형태로 내림차순 모양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많이 해보셔서 알죠? 자,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a, b, c, d에 해당되는 개수값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자, 그래서 이놈을 그대로 조립제법을 차근차근 써나가시면서 만들어지는 놈을 차근차근 개수의 값으로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x-1에 해당되는 값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들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내려올 거고요. 1, 1은 1이니까 0이 되겠네요. 0 올라가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올라가주면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있는 이 값이 곧바로 뭐에 해당된다? 얘가 A, B, C, D 중에 D에 해당되더라. 되셨나요? 다시 한번 갑니다. 자, 그대로 이번에는 또 똑같이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1, 1은 1 올라갈 거고요. 1이고요. 다시 1 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3. 얘가 얼마구나? C가 되더라.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자, 1 내려오면요. 1, 1은 1 해서 2가 되겠죠.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B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 값이 최종적으로 A가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A, B, C, D의 값을 모두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 값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모두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7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조금 7번부터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7번 문제 지금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식 fx가 자, x-1과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만 잘 해석을 해나가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제곱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fx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4를 했더니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더라. 이때 abc의 값을 찾아서 a-b-c는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봤더니 fx가 다항식이라고만 나와 있고 몇 차 다항식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fx는 x-1과 x-2를 인수로 간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는 fx라는 식은 x-1과 x-2를 인수로 갔는데 만약에 얘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2차 이상에 해당되는 다항식이 될 텐데 이놈이 만약에 3차가 되면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6차가 되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지가 않죠.
이해되셨나요? 아, 따라서 주어진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어야 돼. 왜냐면 4차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연산 결과 3차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따라서 우리는 fx가 x-1이고 x-2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아실 수가 있게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한 값을 항등식의 성질로부터 ABC를 구하시기만 하시면 비교적 손쉽게 ABC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그럼 이제 x-1의 제곱, x-2의 제곱, 마이너스 xn의 제곱, 마이너스 4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인데, 자, 이거 ABC 값 구해야 된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겠네. 수치 대입이거나 개수 비교. 그런데 전기에서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수치 대입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1 대입합시다.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1 대입하면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5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식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번엔 2 대입할게요.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계산했더니 얼마죠? 마이너스 20은, 그죠? 이번에는 2를 넣었으니까 주어진 놈을 2를 넣었더니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8A 플러스 4B 플러스 여기가 X가 빠졌네요. 여기 X네요. 자, 그러면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2C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구할 놈은 ABC 문자가 3개인데 현재까지 식이 2개뿐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항등식 어떠한 숫자를 넣어도 등원은 항상 성립해. 따라서 계산하기 편리한 아무거나 집어넣어 봅시다. 자, 집어넣어 보시면 자, 이 경우는 여기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어떤 식이 되냐면 요거 계산을 했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3 6 36이네요. 36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식을 가지고 우리가 연립하셔서 A값, B값, C값만 차근차근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A의 값을 계산하고 B의 값을 C의 값을 계산하시면 이때 B의 값이 이 두 돔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두 개 연립하시면 B의 값이 13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집어넣어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C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놈으로부터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쭉 하시면 최종적으로 A-B-EC의 값은 5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제 8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 8번, 9번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일단 8번 문제는 직선이 있고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주어진 게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2.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이 하나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리고 하나를 A라고 하고 하나를 B라고 하자. 그런데 선분 AB 사이에 어떤 점이 있냐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셨나요? 두 개의 교점 A와 B가 있는데 이 선분 AB 사이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점이 이 선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 2차 함수와 직선이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는 0으로 만들어 놓고 새롭게 만들어진 2차 함수와 X축에 해당되는 놈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교점 사이에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놈과 마이너스 1인 놈이 그 선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식으로부터 y는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2고 하나는 y는 2x 플러스 1인데 얘 두 개를 같다고 놓고 식을 정리를 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m-2의 x고요. 넘어갔더니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 되셨죠? 그래서 요 2차 해당되는 2차 함수가 무엇과 x축과의 이루는 교점이 a의 x좌표, b의 x좌표가 되더라.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뭐 이런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식이 바로 이 식일 거고요. 그래서 y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식이 이 2차 함수일 것이고 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여기가 a고요. 요점의 x좌표가 b일 텐데
요점의 x좌표가 일치한 겁니다. b의 x좌표인 거고요. 그 안에 여기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더라. 그래야 주어진 선분 안에서 똑같이 마이너스 2,3과 마이너스 1,1이 a와 b를 지나는 선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이 이차함수와 직선, 즉 x축에 해당되는 직선과의 교점 관계를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 얘를 a 다시 b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놈과 요놈이 x좌표만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렇게 되기 위해서 선분 a 다시 b 다시 안에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해당되는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이 식의 x 대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먼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4 플러스 n-2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이게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1 플러스 n-2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였더니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그러면 이 주어진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m의 값 중에서 만족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놈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m의 값 구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5고요.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되죠? 5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m이죠. 네. 마이너스 2m.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2m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m의 범위는 뭐보다? 2분의 9보다는 커야만 된다. 되셨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시면 이게 2고요. 그러면 2가 4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m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개를 어떻게 만족해야 돼요?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시면 되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 m의 값은 5가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x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어떻게 됐냐면 2x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g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누었더니 여기는 나머지가 x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였냐면 이겁니다. p의 pfx 플러스 qgx를 x-2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이랬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제로란 얘기네요. 그럼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그때 pq가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조건이 최종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때 3p-2q의 값은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관계식 하나가 있는데 x에다 2를 대입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pf2 더하기 qg2가 0이 된다. 이런 식 하나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fx의 식은 요 놈으로 나눌 때 나머지고 gx는 얘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주어진 fx에서 먼저 보시면 요 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x-2, x-1. 밑에 있는 gx에서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아실 수 있죠? x-2, x-3이다. 되셨나요?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f2라는 놈은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시면 될 테니까 f2라는 값은 얼마냐면 2 집어넣었더니 3이 될 거고요. 자, 이제 gx에서 다시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2라는 놈은 얼마냐면 2를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그래서 해당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FE가 3이고 G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이용하시면 최종적으로 P의 값과 Q의 값을 구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F2가 3, G2가 마이너스 5니까 집어넣으시면 3P 마이너스 5Q는 0이 되고, 따라서 3P는 5Q가 되는데, 이때 문제의 마지막 조건에 나와 있는 서로 소인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P의 값은 5가 될 수밖에 없고 Q의 값은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P의 값과 Q의 값을 구했고, 마지막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3P-2Q이니까 집어넣으시면 15-6 해서 최종적으로 답은 9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10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다항식 x의 30제곱 마이너스 4x의 15제곱 플러스 3을 x-1로 나누었다 그랬네요. 자, x의 30제곱 마이너스 4배의 x의 15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을 어떻게 했냐면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가 되더라. 자, 그랬을 때 qx에 해당되는 놈을 x-1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니? 나머지가 얼마인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네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자, 물론 이 경우는 지금 1차식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값이 나머지가 상수값으로 나오고 있죠. 따라서 그냥 우리 r이라고만 쓰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와 같은 x에 대한 최고차가 30인 이와 같은 다항식을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식으로 일단 좀 변형을 해보자. 근데 좌변에 있는 이 식을 보니까 손쉽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x의 15제곱을 t라고 생각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3, 1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x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x의 15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등식의 좌변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을 다시 한번 여기를 인수분해를 하면 식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x-1에 x의 14제곱, 13제곱, 점점점 해서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15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주어진 등식의 좌변이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되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식은 x-1로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따라서 r이 0인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뭐가 되냐면 qx가 되겠죠. 얘가 qx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qx를 x-1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그때 해당되는 나머지는 q1에 해당된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q1을 우리가 구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q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었더니 15고요. 15에서 1-3 했더니 마이너스 30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1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조금 길게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생 A와 B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는 2차 방정식.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을 A라는 친구는 C를 잘못 보고 두 분을 구했더니 3 플러스 BI 이 놈을 잘못 봤답니다. 자, 그다음에 B라는 친구는 A를 잘못 봤대요. 요 A를 잘못 봤구나. 그러면 이제 A라는 친구는 C를 잘못 봤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한근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한근이 3 플러스 I, 한근은 3 마이너스 I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구했는데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두 분의 합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대로 완성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두 분의 합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냐면 두 개를 더하시면 6이 될 거고요.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이 6이 된다. 이렇게 하나씩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학생은 A를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근이 어떻게 나왔냐면 4 플러스 루트 6하고 4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왔습니다. 자, 이 경우는 A를 잘못 봤기 때문에 A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시킬 때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에 둘 다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일단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더했더니
이 값은 얼마냐면 8이 되는데 그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일 것이고 그리고 자,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두 개를 곱하면 4 플러스 루트 6 4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16 마이너스 6이겠죠? 그러면 10이 되는데 이건 두 분의 곱이기 때문에 a분의 c가 되더라. 그런데 우리는 뭘 잘못 봤냐면 a를 잘못 봤네. 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b하고 c 사이의 관계를 a를 배제시킨 상태로 요 놈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즉 변변 나누시면 주어진 요 관계식에서 변변 나눠버리면 5분의 4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c분의 마이너스 b가 돼서 이렇게 각각을 요 부분에서 변변 나누시면 5분의 4는 c분의 마이너스 b가 되더라.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또 하나 얻을 수 있죠. 자, a를 잘못 봤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a를 소거시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관계식 이놈과 이놈을 이용해서 원래 우리가 찾고자 했던 원래의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찾아진 2차 방정식으로부터 그때 만들어진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A는 마이너스 6분의 B가 되겠죠. 되셨나요? 자, 여기서 봤더니 B라는 놈은 마이너스 5분의 4 C가 될 겁니다. 되셨어요? C를 B로 표현하는 게 계산이 조금 더 편리하겠네요. C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5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분의 B, C는 마이너스 4분의 5B. 따라서 해당되는 2차 방정식에 A 대신 C 대신 집어넣으면 전부 다 식이 이런 형태로 B를 포함한 형태에 해당되는 식으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6분의 B의 X의 제곱 플러스 BX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5B는 0이 된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식이 원래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했던 최초의 2차 방정식이 된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고 여기서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와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먼저 식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뭐를 곱하냐면 마이너스 12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의 2B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B의 X일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15B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B로 묶었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시키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바로 여기서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나오냐면 자, 계산을 했더니 6 이렇게 나오네요. 6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15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놈은 뭐였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었으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더라. 되셨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요거는 36일 거고요. 집어넣으면 30 이렇게 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얼마가 되더라? 6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12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의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z의 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자, 그런데 이제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보기 중에서 양의 실수인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z가 뭔지 모르니까 z를 a 플러스 bi
그러면 켤레 복소수는 A-bi겠네요. 자, Z와 Z바가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A 플러스 BI의 제곱 더하기 A-BI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2배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 아, 얘가 항상 0보다 크다. 이게 주어진 조건이네요. 자, 봤더니, 아,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아, A제곱이 B제곱보다는 어떻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크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태에서, 자, 기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Z분의 1 더하기 Z바분의 1은 얼마냐면, 통분하시면, Z 곱하기 Z바, Z바랑 Z를 더한 값. 되셨죠? 집어넣었더니, 두 개를 더한 값은 2A이고, 그 다음에 분모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니까, 분모에 해당되는 값은 항상 양수인데, 분자의 값이 항상 양수라는 보장이 없네요. 따라서 기억은, 양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니은 Z바분의 Z 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통분하시면 Z 곱하기 Z바의 Z의 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이고 Z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은 위에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2배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이거 양수라 그랬죠? 아, 분모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양수인 거 아실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는 항상 0보다 크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이제 디귿 가겠습니다. 자, 디귿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Z분의 Z바의 제곱, Z바분의 Z의 제곱. 따라서 통분을 똑같이 하시면 Z 곱하기 Z바의 Z의 세제곱 플러스 Z바의 세제곱.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정리하겠습니다. Z 곱하기 Z바는 Z 플러스 Z바고요. 그 다음에 Z의 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바 이렇게 되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해당되는 값 차근차근 집어넣으시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A가 될 거고 A제곱 플러스 2배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2A이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3B제곱이 된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분모가 확실히 양수인 건 알겠는데 이제 분자가 양수인 거를 풀어라. 그럼 이제 사실상 A에 대한 3차식이기 때문에 요놈에 해당되는 놈을 우리가 이제 부등식으로 3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는 3차 부등식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반례를 들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A가 3이 되고 B가 2가 되면 A가 3이고 B가 2면 제곱하면 9, 4 만족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집어넣는 순간 A에다가 3을 넣고 B에다 4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음수가 됩니다. 아, 따라서 이렇게 음수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언제? 이때는 A가 3이고 B가 2일 때 이렇게 음수가 되더라. 따라서 얘가 항상 양수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게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따라서 12번에서 항상 양수가 되는 놈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만 되겠다. 자, 이제부터 13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3문제 풀이 보시면 복소수 문제인데 13번은 여러분들 조금 푸시기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0이 아닌 복소수라고 했고요. 복소수 Z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Z 곱하기 I는 Z바이다. Z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A 플러스 BI라고 놓겠습니다. 자,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면 주어진 관계식으로부터 A 플러스 BI 곱하기 I는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구나. B는 마이너스 A라는 것을 먼저 하나 찾으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따라서 Z는 B가 마이너스 A니까 1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그래서 Z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 자, 그런데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zn제곱일 때 fn이 0보다 작아지는 fn의 값 중에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36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z 곱하기 z바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었고 f8은 1보다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 놈 보시겠습니다. 자, f의 n이라는 놈은 z의 n제곱인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거부터 확인해 볼까요? F2. 즉, Z의 제곱이 뭔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거는 A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되셨나요? 자, F4를 보시면, 이거는 Z의 4제곱이고, 이걸 다시 한번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의 4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거 음수네요. 그렇죠? A의 4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건 음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허수단위 i에 해당되는 주기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F의 8에 해당되는 놈은 Z의 8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A의 8제곱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마이너스 제곱일 때가 마이너스 2였죠? 그죠? 그러면 이제 4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형태에 해당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의 4제곱, 16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그러면 8제곱 이 경우는 0보다 크다. 그죠? 당연히 이때 해당되는 조건상에서 F8이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되셨나요? A의 8제곱은 적어도 16보다는 큰 형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물론 지금 현재 문제 조건에 의해서는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1보다 크다는 조건 때문에 A의 8제곱이 5보다는 큰 거예요. 적어도 16보다는 커야만 된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F2, F4, F8, F8까지를 이런 형태로 좀 찾아 나가는데, 그러면 F12는 어떻게 되냐면, F12에 해당되는 값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A의 12제곱에. 이 경우는, 보세요. 자, 1, 2, 4. 이렇게 갔죠? 그럼 여기 얼마겠어요? 해당되는 모양이 얼마죠? 얘는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식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F의 16에 해당되는 경우는 또 똑같죠. 그죠? A의 16제곱에 마이너스 4의 4제곱,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는 F의 n이 무엇인 경우가 궁금한 거야? 음수인 경우. 이렇게 음수가 되는 경우가 궁금한 거지. 양수가 되는 경우는 특별히 궁금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마이너스 36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놈과 요놈을 비교해보면 어떤 형태의 규칙으로 변화되는지 느껴지시죠? 그때 얘보다는 얘가 더 어떻게 되는 값이다? 큰 값이다. 따라서 지금 fn의 값 중에서 음수가 되는 상태 중에 가장 큰 값은 f4인 겁니다. 되셨나요? 따라서 f4가 0보다 작아지는 z의 거듭 제곱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다. 이거가 최대하다. 따라서 a의 4제곱에 마이너스 4가 얼마냐면 문제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36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a의 4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9가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z 곱하기 z 바를 구하라 했죠? z 곱하기 z 바는 z 곱하기 z 바는 뭐냐? 자, 봤더니 요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a의 1-i, a의 1 플러스 i. 얘는 뭐죠? a의 제곱에 됐죠? 1이고요. 2 이렇게 되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a 제곱이 얼마예요? 여기서 봤더니 a의 제곱은 3이구나. 따로 최종적인 값은 6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차항의 개수가 같은 두 3차식 fx랑 gx가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의 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어 있죠. 4x의 제곱 플러스 6이다. 되셨나요? 자, fx는 3차식인데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은 놈을 더했더니 이렇게 상수항과 짝수차만 남았다. 그러면은 홀수차가 다 모두 사라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fx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ax의 세제곱 플러스 짝수차는 2배가 된 거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 이렇게 fx를 생각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를 푸실 때 fx가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조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fx 더하기 g의 x-1은 쭈루룩 나와 있는데 바로 집어넣어서 계산하겠습니다. a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3 더하기 g의 x-1이라는 값이 뭐냐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4더라. 되셨나요? 자, 일단 2x제곱은 똑같이 없어지고요. 되셨나요? 자, 넘기시면 g의 x-1이라는 값은 2-a의 x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는 9-b의 x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왔더니 플러스 1이 된다. 자, 되셨죠? 자, g의 x라는 놈은 x에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2-a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9-b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문제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fx와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요 놈과 요 놈은 어떤 거야? 같은 거네. 2-a는 a입니다. 되셨죠? 따라서 a 값은 1이구나. 자, 먼저 a 값 하나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문제의 다음 조건을 보시면 fx-gx는 0이 음의 실수인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가져야 돼? 판별식은 0. 그런데 그 중근에 해당되는 값이 어떻게 된다? 음수여야 되는구나. 따라서 축의 방정식은 y축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머지 값들을 찾아나갈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식을 써볼게요. 자, a가 1인 거 집어넣어서 식 정리하겠습니다. fx-gx요. fx-gx는 이제 차근차근 집어넣었더니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어서 쓸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9-b의 x 플러스 9-b 플러스 1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먼저 풀어 헤쳐야겠죠? 계산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만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 개수를 맞춰서 좀 쓰겠습니다. 9-b의 x 더하기 9-b 플러스 1인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이제 계산을 하시면, 자, 최고차 3차에 해당되는 놈 지워지는 거 아실 수 있고, 2차는 마이너스 x제곱이네요.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 아실 수 있고요. 1차 보시면 여기가 b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2b 마이너스 여기가 9였고 3이니까 12의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상수항만 봅시다. 자, 9-b 플러스 1 했더니 11-b인데 빼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나요? 플러스 b-8. 되셨죠? 자, 이 값이 뭐가 된다? 0이 됐으면 좋겠다. 자, fx-gx가 0이라는 조건으로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음의 실수인 중근을 갖는다. 그럼 두 가지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0이어야만 된다. 되셨죠? 그래서 주어진 놈의 판별식을 보시면 b-6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b-8. 따라서 계산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 더하기 b-8이니까 계산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11b 플러스 28은 0이니까 4, 7에 28 되셨나요?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b의 값은 4라는 값과 7이라는 값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중근이 둘 다 무슨 근이었으면 좋겠어? 음근이었으면 좋겠어. 되셨죠? 따라서 추계방정식이 y축 왼쪽에 나타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추계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뭐죠? 6-b 되셨나요?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되셨나요? 그러면 주어진 놈에 해당되는 값에 추계방정식에 해당되는 놈, 자, 추계방정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면, 두근의 합으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근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 두근의 합이 어떻게 되죠? 요거, 최고차항의 개수분에 이렇게 되니까, b-12가 되겠죠? 두근의 합으로 봅시다. 자, 두근의 합이 음수여야 돼. 두근의 합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2b-12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따라서 b의 값은 6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구한 b의 값은 4와 7 두 개였는데 6보다 작은 값이니까 따라서 b는 뭐만 되는구나? 4만 되겠다. 뭐는 되지 않는다? 7은 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fx를 구하시면 아까 a의 값은 1로 구해놨기 때문에 x의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이 4라는 거 알았으니까 4x 플러스 3이고 f1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되셨나요? 네, 그 값은 10이 되겠다. 되셨죠? 자, 이제 16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여러분들 꽤 까다롭게 문제 푸실 때 애를 먹었을 것 같은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고요. 그 다음에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 가나다가 나와 있고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f1-g를 구하라고 했는데 조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fn이 0이네요. 그러면 fx는 2차식이기 때문에 x-n을 인수로 갖네. 자, fn 플러스 2가 0이네요. 따라서 x-n-2가 인수가 들어가 있다. 되셨어요? 자, 이제 gx 보겠습니다.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조건에서 n 플러스 2를 넣었더니 0이 됐더라. x-n-2가 인수로 들어있다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 플러스 3을 대입했더니 0이더라. 따라서 x-n-3이 인수로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는 최고차가 1인 2차 함수, 얘는 최고차가 음수인 2차 함수. 되셨죠? 그런데 x-n-2를 공통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맞죠? 두 개를 갖다고 놓으면 요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고 2차 함수가 이 점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주어진 놈은 요렇게 접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여기가 x가 n 플러스 2란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값은 n일 거고 이 값은 얼마겠어요? n 플러스 3일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이 fx와 이 gx는 n 플러스 2에서 접한다, 즉 중근을 갖는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두 개를 갖다고 놓고 식을 정리하면 얘는 x-n-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식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갖다고 놓는 얘기는 갖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겼을 때는 0이 되는 거겠네요. 따라서 식을 정리 좀 해볼게요. 자, x-n-2를 공통인수로 가지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n-2로 가지면 x-n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플러스 kn 플러스
3K가 되겠죠. K 곱하기 3 이렇게요. 되셨습니까? 자, 이 값이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x-n-2를 제곱한 값이 인수로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접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놈에 해당되는 값도 주어진 식이 얘네들 우리가 정리를 했을 적에 필요로 한 형태로 모양이 x-n-2를 인수로 갖는 형태가 되어야만 하는구나.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x가 빠졌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식을 좀 정리해보면 1-k의 x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플러스 kn 플러스 3k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개수는 요 놈이어야 되네요. 따라서 1-k의 x-n-2가 되어야 되는 거죠. 즉, 이 식이 일치해야만 우리는 f와 g가 x 이퀄 n 플러스 2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놈을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하면, 자, 식을 써봅시다. 자, 1-k의 x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k 곱하기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k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값 kn은 똑같고요. 그죠? 2k, 3k 여기 n도 똑같네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요것만 같으면 되죠. 그래서 3k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k가 된다.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되셨죠? 이제 우리는 k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 k 값을 구한 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k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식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무엇을 아실 수 있냐면 fx 마이너스 gx에 해당되는 식을 구하실 수 있겠네요. 따라서 fx 마이너스 gx라는 식은 뭐냐면, 자,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3이 되겠죠? 그럼 3에 x-n-2의 제곱이 될 것인데, 요 놈이 fx-gx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조건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0-g0은 얼마래요? 75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이거로부터 뭘 찾자? n의 값을 확인을 하자. 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0 집어넣겠습니다.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3에 n 플러스 2의 제곱이 75가 된다.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n의 값이 얼마인 거 아실 수 있어요? n의 값은 3이구나. 따라서 n은 3이다. 되셨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다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시면 fx-gx인데 fx-gx를 n까지 완성시키면 3의 x-5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f1-g1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f1-g1의 값은 3의 1-5의 제곱이니까 얼마죠? 16이니까 16 곱하기 3 하면 4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면, 자, fx가 이제 5차 다항식이죠.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x는 x의 5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고요. 자, 얘가 x-c로 나누었더니 몫이 qx이고, 몫이 gx네요. 몫이 gx이고,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0이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보시면,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네요. 자, 조건 가 보시면 A가 양수이면 B는 음수냐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가부터 확인을 합시다. 주어진 놈이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FC는 0인 걸 아실 수 있네요. FC는 0이야. 그러면 C의 5제곱 플러스 AC의 세제곱 플러스 BC는 0이다. 자, C는 기본적으로 문제의 조건상에서
C는 0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변을 C로 나누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C의 4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플러스 B는 0이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C제곱의 A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양수니까 양수고 최종적으로 음수네 확인이 되셨죠? 따라서 조건 가는 보기에 있는 가는 참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보세요. 나와보시면 x 곱하기 x 플러스 c는 gx의 인수다. 이 gx는 x 곱하기 x 플러스 c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x를 인수로 갖고 있죠. 따라서 gx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x라는 인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뭘 볼 거냐면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c를 만약에 인수로 갖는다면 fx는 최종적으로 x 플러스 c 또한 인수로 갖는 거기 때문에 f-c의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되셨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f-c가 0이란 얘기는 gx에 x 플러스 c라는 인수를 갖게 된다는 뜻이겠네요. 되셨죠? 딱 그래서 f-c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면 f-c는 마이너스 c의 5제곱 마이너스 ac의 세제곱 마이너스 bc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c로 묶으면 c의 4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플러스 b가 되겠죠.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0이면 최종적인 값은 0이 되겠네요. 따라서 f-c가 0이란 얘기는 gx 또한 x 플러스 c를 인수로 갖게 된다. 따라서 나도 참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를 보시면, 자, c가 1이면 x-1의 제곱은 fx의 인수가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c가 1이 된다. 일단 c가 1이라는 거 생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았냐면 이 gx는 x와 x 플러스 c를 인수로 갖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gx라는 놈은 x와 x 플러스 c를 인수로 갖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으로부터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냐면 자,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라는 놈이 x-c, x 플러스 c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양변에서 x를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만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c가 1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x-1, x 플러스 1은 별표가 된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0인 거네. 되셨나요? 그러면 얘를 직접 무엇으로 나눈다?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보시면 얘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직접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다항식의 나눗셈은 많이 계산을 해보셔서 잘 하실 겁니다. 직접 나누십시오. 그래서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어야 되네. 되셨죠? 따라서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b가 a 플러스 1이야.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b란 뜻이네. 따라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b가 되어야만 돼. 되셨나요? 자, 조건 다를 보시면 x-1의 제곱이 fx의 인수냐 b가 1이면 가능하지만 b가 1인지 아닌지 아실 수가 없죠. 따라서 반드시 얘가 참이 된다고 이야기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17번에서는 가와 나만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자, 이제 1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면 18번은 앞에서 16번에서 풀었던 문제 풀이 방식과 좀 비슷한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FT는 FT 플러스 3은 GT 플러스 1은 GT 플러스 4가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16번에서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0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선 0인 것까지는 모르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ft 플러스 3, g의 t 플러스 1, g의 t 플러스 4가 같은데 무엇인지 모르니까 k라고 놓을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놈으로부터 자, 그 앞에 남아있는 조건상에서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1,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1. 따라서 fx는 x-t, x-t-3 플러스 k인 놈이고 gx는 x-t-1, x-t-4 플러스 k인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최고차 마이너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f와 g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f랑 g가 같다고 놓았을 때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두 개가 같다네요. 같다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t 플러스 3의 x 그리고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3t 고요. k는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플러스 5의 x 그리고 더하기 t의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4. 자,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모양이 되는 것까지 확인되셨죠? 자, 이제 넘겨서 정리합시다. 넘겨서 정리하시면 2x의 제곱이고요. 넘어왔더니 마이너스의 4t 플러스 8의 x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2t의 제곱 플러스 8t 그 다음에 더하기 4는 0이 되고 자, 주어진 등식의 양변을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의 x고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가 0이 되는 것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f랑 g가 같다고 놓고 그때 완성되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t 플러스 4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인 것까지 확인이 되시겠죠? 되셨습니까? 자, 이제 t의 값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상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인데 얘는 뭐냐면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잖아. 되셨나요? 자, 합과 곱이 나와 있으니까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시면 4가 있으니까 여기 약분을 하고요.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약분됐으니까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없어지고 남는 게 뭐만 남는다? 2만 남네요. 따라서 t의 값은 얼마구나? 2가 되는구나. 되셨죠? 자, 그럼 이제 t의 값이 2이기 때문에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얘기는 얼마냐면 8이 된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는 t의 값을 구했는데 아직 k를 못 구했습니다. 자, k를 못 구했는데 문제 조건이 또 문제상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g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에요 라고 나와 있네요. 되셨나요? 자, 여기씩 t 구해놨으니까 구한 t를 집어넣으시면 x-3이고 x-2니까 6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k인데 자, 여기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인 8을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8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플러스 k가 0이 되기 때문에 k 값은 10인 것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fx를 찾았고요. 자, 따라서 fx는 어떻게 되냐면 fx는 x-2에 x-5 플러스 10이 되고 전개를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플러스 20이 된다. 따라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2분의 7 완전 제곱 형태로 식을 바꾸시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49 더하기 4분의 80 이렇게 될 테니까 그 값이 x-2분의 7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1이 된다. 따라서 x가 2분의 7일 때 최소값 4분의 31에 해당되는 값이 찾아지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네, 이제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자, 3차 다항식 fx가 x 플러스, 3차 다항식 fx에 대해서 x 플러스 5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fx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놈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면 되겠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x는 x-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뭔지 모르겠는데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번에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냐면 얘는 마이너스 21이야.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f2의 값은 0이구나. 여기서 f-1의 값은 마이너스 21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래서 해당되는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놈이 지금 fx가 3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x-1의 제곱으로 나눌 때 요 몫에 해당되는 부분이 얘가 바로 1차식일 테니까 ax 플러스 b이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 따라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것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을 연립하셔서 a의 값과 b의 값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2를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2를 집어넣었더니 2a 플러스 b 마이너스 5가 0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4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요 두 식을 연립하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a의 값과 b의 값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a의 값이 3이 나오고 연립은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을 테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fx에 해당되는 식은 x-1의 제곱에 3x-1, 5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하고자 하는 f0의 값은 x에다가 0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f0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fx가 이번에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fx가 구간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k 곱하기 x-2, x-4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x가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의 x-4, x-알파 플러스 1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주어진 두 개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m이 2보다 큰데 m이 2보다 큰 m에 대해서 y는 m이라는 x축이 평행한 직선이 주어진 함수 fx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될 때의 m의 범위가 2에서부터 5 사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되었을 때 k의 값과 알파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값 중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놈은 지금 주어진 2차를 갖다가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y는 1이라고 해볼까요? y는 1이라고 하면 하나는 2, 하나는 4, 하나는 알파에서 요놈과 교점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밑에 있는 x가 4보다 큰 범위에서는 최고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자, 위쪽 즉 x가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k 값이 양수가 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 맞는 그 교점의 개수가 x축이 평행한 직선이 교점이 2개를 만족하는 형태가 구간으로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위로 블록인 형태에 해당되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해당되는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여기다가 4를 집어넣은 경우랑 여기다 4를 집어넣은 경우가 똑같이 함수값은 1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구간이 x축이 평행한 직선과 주어진 함수의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구간이 하나는 5, 하나는 2, 즉 m의 범위가 2에서부터 5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모양이 되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구나.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어떤 형태도 있냐면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x축이 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가 또 y는 1이라고 하면 이번에 또 요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겠더라. 이때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2일 것이고 이때는 여기가 5이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에 K와 알파 값,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K와 알파 값을 구해서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얼마냐면 3이겠네요. 자, 이 값은 얼마냐면 2분의 4 플러스 알파일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3일 거고요. 여기는 얼마야? 2분의 4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3일 때 해당되는 함수값이 5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5가 돼서 첫 번째 k 값은 얼마냐면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요 값일 때는 함수값이 2가 돼야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값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에 2분의 4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고요. 2분의 4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플러스 1이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알파의 값을 구하시면 알파의 값은 6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두 번째의 경우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2인 경우 이때는 k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2분의 4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와 2분의 4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다? 이번에는 5가 돼야 된다. 만족하는 알파의 값은 이 경우는 8이 나옵니다. 따라서 k 플러스 알파는 첫 번째의 경우 k 플러스 알파의 값이 2가 나올 것이고 이 경우는 k 플러스 알파의 값이 7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플러스 알파의 최소값은 최종적으로 2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2023학년도 1학년 1학기 포스코고등학교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